수업 페이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쪽에 이 연습용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W3 Schools.라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HTML도 연습할 수 있고 CSS도 연습할 수 있고 기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여기 SQL 연습할 수 있어요. run 클릭하시면 여기 옆에 뭐 이런 것 좀 많이 나오죠. 쭉 내려보시고 언어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하기 하시면 돼요. 딱히 알아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B 생성하는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쓰라 이게 나와 있어요. 문법은 여기 신텍스라고 있는 부분에 있고요. 이것도 사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좀 해보자면 뭐부터 해볼까? 여기 연습용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run SQL 누르면 여기에 작성된 쿼리 실행하는 거예요. 커스토머스라는 테이블이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어딨어? 요거. 아니면 뭐 다른 거 보고 싶다 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실행되고요. 여기도 자동으로 반영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볼까? 프로덕트? 네, 프로덕트를 보면은 뭐 어떤 상품을 관리하는 아니면 상품에 관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토머스는 뭐 이름 그대로 뭐 구매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매자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거 쓰면 되고, 여기다가 오더바이로 한번 해보죠. 오더바이, 그리고 이 컬럼 네임은 직접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복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림차 순으로 보겠다. DESC라는 디센딩 옵션 주면 돼요. 이거 실행해보면 달라졌죠? 디센딩을 했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 순서 내림차 순으로 나왔어요. G에서 A 순서로 보이시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A에 가까워요. 커스터머 네임을 내림차 순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죠? W부터 A 알파벳은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이 되고요. 그냥 보자고 하면은 W에서 A 순으로 ABC 순으로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있다는 거 말했고, 이제 기준이 커스터머 네임스인 거고 내림차순으로 정렬 했으니까 알파벳의 내림차순은 D에서 A인 거고 오름차순은 A에서 G 순서인 거고, 이렇게 정렬을 한 거고, 이거 여기 보시면은 넘버 오브 레코드라는 부분에 9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커스토머스라는 거니까 보이시죠? 총 91개예요. 데이터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ESC limit 5라고 해볼게요. 5개만 나옵니다. 5개만 끊어서 나왔는데 현재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 영향이 간 건 아니에요. 볼 때만 이렇게 쓰는 옵션이에요. 검색 결과 5개 나왔다고 보면 되고,
다시 ASC 오름차순으로 보려고 하면 원래 모양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ASC는 빼도 됩니다. 왜냐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대신에 뭐 ID가 아니라 커스터머 네임이 기준이니까 ID의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보시면 11이 4다음으로 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오더바이 없이 실행을 하겠다. 그럼 그냥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른 테이블에서 보시면 안에도 데이터가 있는데 공통점은 뭘까요? 테이블 간의 공통점. 자, 보세요. 하나씩 클릭해 볼게요. 칼럼 보시면 아이디가 계속 빠짐없이 있었죠. 아이디가 다 있어요. 컬럼 맨 앞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프로덕트도 있죠. 뭐 서플라이어 아이디도 있지만 뭐 이런 아이디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뭐 서플라이어에도 있고요. 서플라이어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는 빠지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왜냐면 오더스 보시면 여기 커스토머 아이디가 있죠. 근데 이 아이디, 커스토머 아이디는 뭘 뜻하는 걸까요? 뜻하는 게 그냥 구매자죠, 구매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여기가 주문 번호인데 1248번이 주문 번호예요. 산 사람은 누구죠? 이 주문한 사람. 90번 고객이 샀다라고 하면은 90번 고객이 그래서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것만 보고서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이 커스터머 아이디는 커스터머스라는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90번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90번인 고객을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여기 테이블은 커스터머스고 오더스의 커스터머 아이디는 커스터머스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아이디니까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는 구분 가능한 식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스터머는 커스터머인데 오더바이 CT 이 CT 컬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CT 컬럼을 기준으로 했을 때 CT 컬럼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는 거죠. 아니면 뭐 내린 차순을 하겠다. DESC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랑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인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인데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뭐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알죠?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는 그 아마존 아시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보시면은 아마 쿠팡 물류센터 이런 데도 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각 물건에 새겨 있는 그 바코드 그걸 읽고 나서 그 물건이 있어야 할 위치로 가서 거기다 알아서 놓고 하는 그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서 좀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향하는 뭐 항공편이나 배편을 계산해요. 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로봇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류 산업에서 많이 사용해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되게 큰 거고.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웨어 시티가 어디, 런던? 런던으로 볼게요. 여기 런던이 있나? 런던 있네요. 잘 안 됐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런던인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커스터머 이런 손님들은 이제 주소지가 런던이에요.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 구매하면 그 정보는 어디에 남을까요? 주문한 정보니까. 여기 오더스 테이블에 남는 거죠. 근데 오더 디테일스 여기를 보면은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더 아이디 있고 뭐 프로덕트 아이디 있고 이거 수량이란 뜻이에요. 퀀티티. 오더 디테일스를 분류해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오더 아이디가 있잖아요. 겹치는 번호도 있고 대신에 이제 보시면 겹치는 부분만 봤을 때 프로덕트 아이디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주문을 한 번에 주문했는데 이제 그 각각 다른 상품을 주문한 거죠. 왜냐면 프로덕트 아이디, 상품 아이디가 다르니까. 그리고 뭐 프로덕트 아이디가 11번인 거는 여기서 뭔지 알 수 없죠. 알려면 여기 프로덕트 테이블을 봐야죠. 그래서 11번인 거 찾으면 됩니다. 프로덕트 아이디가 11번인 거. 그러면 프로덕트 네임, 상품명이 이런 거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 간에는 좀 유기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와중에 좀 구별을 확실하게 해줘야죠. 왜냐면 여기는 돈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별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다른 뭐 프로덕트 아이디가 아니라 좀 프로덕트 네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거 아닌데? 뭐 이거 아이디 대신에 프로덕트 네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좀 당장 이렇게 봤을 때는 편해요. 대신에 이제 겹치는 경우라면 또는 뭐 프로덕트 네임이 누락되어 있다. 뭐 그런 경우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커스터머로 넘어와서 시티는 런던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딱 알 수 있는 정보. 네? 그쵸? 이름이죠? 손님의 이름, 뭐 고객의 이름. 근데 런던에 사는. 그래서 여기서 정렬을 하려고 해요. 그럼 정렬하는데 기준을 뭘로 해야 될까요? 시티를 런던으로 런던인 것만 봤으니까 컨트리는 뭐 의미가 없을 거고. 커스터머 아이디로 정렬이 안 돼 있다. 오토바이 이거로 정렬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내림차순 아니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거 똑같죠? 결과가. 굳이 정렬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 그냥 봐도 돼요. 대신에 이제 찾아갈 수는 있어야죠. 찾아갈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단서를 가지고 관련된 테이블로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여기 커스터머스 테이블에는 원래 91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6개만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원래 테이블 중에서, 원래 존재하는 테이블 중에서 뭐 조건에 맞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나온 겁니다. 근데 데이터의 양이 뭐 91, 뭐 여기서 제일 많은 건 2155인데 이거는 좀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도 이 오더스나 오더 디테일스에서 봤듯이 다른 테이블들이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불편한 점이 몇 개 보이잖아요. 뭐 어떤 테이블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바뀌죠. 그렇다는 건 기준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엑셀에서 이 뷰가 있고요. 뭐 메타데이터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메타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보기 좋게 해놓은 자료 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좀 정렬하는 기준 볼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여기는 시각적으로 형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 쿼리문 같은 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데이터를 마주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딱히.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시각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툴인데 뭐 이런 거 있죠. 발생한이 아니지. 어떤 특정 현상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시각화한 겁니다. 파워 BI 이거 툴이에요, 툴.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데이터를 집어 넣어주면 좀 표로 그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어쨌든 뭐 시각화에 관한 툴이다. 그래서 엑셀이랑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데이터 시각화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관한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려는 거는 이제 구매자 아이디랑 직원 아이디, 인플로이 아이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두 개만 보려고 해요. 어렵지 않죠? 지금 셀렉트 올 해가지고 오더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데 보려는 거 두 개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려는 것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던 툴 YOG 있잖아요. SQL. 요거 거기서 이제 select title body 이거 한 거랑 똑같아요. 뭐 이런 거 했잖아요. title body from article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뭐 이거 먼저 보고 싶다. 순서도 탑니다.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인플로이 아이디 먼저 써주면 이 자리에 인플로이 아이디가 와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던 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뭐 상황이랑 뭐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커스터머 아이디랑 뭐 인플로이 아이디를 더해서 뭐 새로운 컬럼 여기에다가 뭐 이런 뭐 썸이라고 할게요. 대략.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여기에 95가 보이게 하고 여기에는 뭐 87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려는 건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진 게 이쪽으로 하나 생기고 여기 밑으로 얘네 둘이 더한 값이 쭈르륵 써져요. 90이랑 5 더해서 95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보여주는 컬럼의 개수는 3개예요. 전 결과도 나와 있고 대신에 실제로 이 오더스 테이블에는 뭐 이런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보여줄 때만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름이 일치하도록 컬럼을 생성해서 결과를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거 이름이 너무 길죠. 이름이 길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s ECID? ECID라고 할게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리고 ECID라고 나오죠. 이게 별명을 붙이는 기능이에요. as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엘리어싱. 이게 뭐 엘리어스 별명.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테이블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볼 때만 이런 게 있다는 거.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둘 다 정수라서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안 될 거는 없는데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프로덕트에 그러면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프로덕트 네임이랑 프로덕트 아이디만 프라이스만 보겠습니다. 이 두 개. 프라이스 이렇게. 그러면 컬럼 두 개가 나오죠. 상품의 가격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프로덕트 네임이 길다. 또 똑같이 엘리어싱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한글로도 될 거예요. 상품명이고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있죠? 서페이지에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많이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테이블도 아니고 뭘 가져올지도 안 했고 그냥 1만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한번 예측해보세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걸 누르는 순간 결과에 어떻게 보일까요? 연산 결과 나옵니다. 뭐 셀렉트 뭐 해가지고 평소 하던 대로 프롬 어쩌고 하는 거는 내가 해당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고 지금은 이제 뭐 테이블을 안 써줬잖아요. 그래서 프롬을 쓰면 이 저장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문자랑 숫자 다르죠? 좀 생각했던 거랑.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규칙이니까. 문자 여러 개랑 정수 더하면 결과에는 정수만 남는다. 또는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정수 간의 연산인데 결과는 실수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뭐 정리했다가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눗셈 했으니까 곱셈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궁금해지죠? 이건 정수로 나와요. 이때는 실수로 나온 애가 아니라 그냥 정수로 나온 애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이라면 자, 이러면 결과의 수가 결과의 그 오더스라는 테이블의 수만큼 연산 결과가 나옵니다. 뭐 오더스 테이블 말고 프로덕트가 지금 77개니까 77개가 다 1000으로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해당 테이블이 가진 데이터의 총량만큼만 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뭐 쓸모는 없죠. 뭐 가져올 만한 데이터는 아니니까 그냥 그 해당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총량만큼 이 연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그냥 비교 연산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이죠. 벌써요? 이거는 여기서는 0이에요. 0. 이게 좀 C 언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옳고 글은 1과 0이에요. 그래서 확인은 10이 2보다 크다고 했을 때 맞는 말이니까 1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는 보통 이거 는 한 개짜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대인 연산자로 통하는데 여기서는 같다의 의미로 이거 하나를 써요. 그래서 10은 2랑 같다는 말이 틀렸으니까 0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10으로 써주면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됩니다. 얘는 반전의 의미예요. 괄호 안쪽이 먼저 연산되고 여기는 근데 참이니까, 근데 그거를 느낌표를 써서 반전을 시키겠다. 그럼 거짓인 거죠. 따라서 0이 나오겠죠? 이렇게 느낌표 말고도 그냥 직접 not이라고 써도 돼요. not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결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나오죠? 저 6개 나왔습니다.
커스터머 아이디 편차가 있으니까 이 커스터머 아이디가 조금 20보다 작은 거, 20보다 작은 것만 보려고 하면 엔드 쓰고 커스터머 아이디가 20보다 작은 거라고 써주면 뭐만 나올까요? 여기서 그냥 20보다 작은 거 나오면 되죠. 여기 4개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조건을 한번 부여해 볼 건데, 또 다른 조건으로 이 포스털 코드, 이게 우편 번호란 뜻입니다. 이게 이거인 사람, 이런 식으로. 이러면 특정 고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편 번호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집 주소, 이걸 상세 주소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활용 정리 1, 2 있죠?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들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3도 있는데 3까지 같이 읽어보면 되겠네요.